(2025년 6월 7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방송한 것보다 하루 늦게 6월 6일 밤 20분 동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통역이 있었을 테니까 통역을 빼면 10분간 통화, 그리고 의례적인 말을 빼고 나면은 별로 한 얘기는 없겠다,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보도는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이재명 대통령이 호주 총리와 함께 초청받아 참석한다. G7 캐나다 회담에서 미국 대통령하고 일본 총리와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한미 관계인데,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아주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죠. 이번 6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의 현충일 연설을 보게 되면 반일의 색채를 분명히 했습니다. 반일을 갖고 나가면서 친미를 한다는 건 어려운 구조죠. 자, 이런 가운데 하나 주목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다가오는 6월 15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입니다. 42년생인가요? 그 생일에 맞춰서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간의 관세 문제 등을 타결을 짓겠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다시 트럼프를 만나겠다. 이렇게 일본은 전략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외교는 대체로 일본이 하는 거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좀 기분 나쁘겠지만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스탠스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한국도 대체로 비슷하게 일본이 하는 거, 일본만큼은 하려고 하고 일본이 택하는 방향을 따라가죠. 그래서 유심히 보시면은 일본의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당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적이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대체로 한국은 일본이 하는 것과 비슷한 기회를 밟는데, 이번에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고 G7에서 만난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막 대통령이 새로 뽑았기 때문에 당장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어렵겠죠. 근데 어쨌든 일본은 2번을 하는데 우리는 G7 회담에서 트럼프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G7 회담에서 7개 나라하고 플러스 2 나라가 오는데 이 회담이 뭐 오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과연 양자 회담이 얼마나 되겠느냐. 양자 회담 해봐야 잠깐 악수하고 헤어지는 것 정도죠. 또 일본 총리와의 회담도 얼마나 되겠느냐. 잠깐 헤어지고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게 답니다. 이걸 갖고 한미 관계가 복원됐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무리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사법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원심 파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러니까 파기환송심을 해야 되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를 G7 회담에 참여하는 걸로 덮지 마라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G7 회담에서 트럼프를 만나는 걸 많이 띄워야 되는데 그때 의미 있는 회담이 될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유의해서 봐야 될 게, 한미일이 했던 캠프 데이비드 협정 기억하십니까? 그게 이번 8월이면은 2주년이 됩니다. 작년이 1주년이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한미일 협력을 약속했던, 그게 우크라이나 전중에 한미일 협조를 약속했던 거죠. 거기에는 대중국 공동전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북한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노선을 이재명 대통령이 그대로 준수한다라고 하면은 한미 정상회담은 열릴 수 있을 것이고 한미 관계는 그런 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 연설에서 반일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캠프 데이비드 선언,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성명을 이어갈 뜻이 없다라는 건데, 이런 상태가 되면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하나 묶어서 대중국 라인, 대북한 라인, 대러시아 라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깨지면은 한미 외교가 될까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선언을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미 반일 색채를 드러내고 했으니 이게 되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네요. 이 외교에 실패하게 되면은 많은 걸 잃습니다. 우선 당장은 뭐 큰 게 잃는 게 없겠지만 결정적인 한 방을 맞게 되는 게 외교에서의 실패죠. 결정적인 한 방이라는 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명나라하고 청나라가 교체될 때 외교에 실패해서 조선이 청에 속국이 되는 그런 거. 아주 그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뭐 존재는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이제 위기가 많아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외교를 지켜보는 데 있어서의 관건이 뭐냐. 캠프 데이비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캠프 데이비드 선언 정신,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은 그대로 따를 의지가 있다라고 밝힌다면은 한미 관계는 그럭저럭 유지가 되지만, 그거를 밝히지 않는다면은 한미 관계는 물론이고 한일 관계 상당히 틀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지금 집권한 지 며칠 안 됐지만은 상당히 많은 지금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리박스쿨 수사 문제로 인해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뭉치고 있는 현상이 보여요. 보통은 대통령 취임하고 어느 정도는 지금 국힘당이 거의 와해되는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독수로 후보 교체는 당 해체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쌍권을 포함한 국힘당 지도부에 대한 공격을 했는데, 국힘당은 지금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반 이재명 전선을 이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힘당 이외의 세력들이 의외로 이재명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보면서 뭉치고 있고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또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은요 상당히 생각 밖으로 빡빡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경제가 조기에 좋아지면 좋겠지만은 그건 쉽지 않겠죠. 돈을 엄청 풀겠죠. 자기가 야당할 때는 윤석열 정부가 돈 못 풀도록 꽉 움켜쥐었지만 자기는 풀겠죠.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안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주식을 올려주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도 의외로 빨리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면은 우선 한미일 공조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선언을 이재명 대통령이 못한다. 즉 캠프 데이비드 선언 정신 성명을 준수하겠다는 선언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까지 검토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압박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관세 협상도 잘 되지 않겠죠. 관세 협상이 어그러지면은 또 주한미군을 철수가 거론되거나 한다 그러면 여기서 상당한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